이번 음악 프로젝트의 목표는 국악이란 음악이 생각보다 상당히 독특하고 멋있는 음악이라는 것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자는 것입니다. 모험가 분들께서도 이런 기쁨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디오실의 류희만 음악감독입니다. 끝없는 겨울의 산과 어비스원 마그누스에서 좋은 음악을 선보였던 펄어비스의 작곡가분들이 이번 아침의 나라에도 모두 참여해서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창작 국악을 만들게 되었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으로 여러 곡의 창작 국악을 작곡하였습니다. 이번 검은 사막 아침의 나라 작곡에 큰 설레임과 신선함을 안고 동시에 국악을 소재로 한다는 것에 다소의 책임감 그리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면서 작업에 임한 것 같습니다. 이번 음악 프로젝트의 목표는 국악이란 음악이 생각보다 상당히 독특하고 멋있는 음악이라는 것을 검은 사막 아침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자는 것입니다. 국악의 음악적 특징이 상당히 멋있고 독특함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영화 음악만 보더라도 동양적이고 이색적인 음악 표현을 할 때 중국과 일본풍의 음악은 자주 사용되는데 국악은 사용되는 일이 거의 없어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국악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서양 어법의 악기들과 국악 악기들을 한데 어우러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태평소, 소금, 대금, 또 가야금, 우리나라 전통 악기들이 국악 고유의 가락으로 아침의 나라라는 컨셉에 명확성을 주었습니다. 서양악의 오케스트라도 적극 활용해서 다채로운 음악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리듬적인 요소는 사물놀이 리듬을 적극 활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국악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꽤 많이 투자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국악의 리듬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국악의 리듬 악기, 장단, 사물놀이, 무속음악을 중점적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아침의 나라 음악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친숙함과 자연, 그리고 배경이었습니다. 플레이를 하는 모험가들 입장에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 오픈월드의 게임의 핵심인 자연과 시대적 배경이라 생각합니다. 곳곳에 보이는 기와 형식의 가옥과 대나무 숲, 폭포, 산, NPC들의 복장, 이러한 배경을 마주했을 때 잘 어울리는 음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시대적 배경에 녹아들게 국악이란 장르를 유저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며 지금 시대와 맞게 세련되게 느껴졌으면 하는 바람이 컸습니다. 단순하게 전통 국악을 고집한다기보단 오케스트라 악기와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를 적절히 활용해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점이 저로서는 가장 재밌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아침의 나라 음악의 선율은 우리나라 오음계인 중인무왕태의 아름다움에 주목하였는데요. 가장 크게 기존 월드 대륙의 음악과 차이를 두고자 한 것은 모든 음악의 주 선율, 이것을 우리 오음계로 작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한 곡 한 곡 할수록 이 중인무왕태 음계를 활용했을 때 나오게 되는 한국적인 독특한 음의 움직임, 이런 선율성을 가진 아름다움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한국적인 단아함, 소박하지만 생기 어린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험가 분들께서도 이런 기쁨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당용 음악은 무당 음악의 느낌을 제대로 주기 위해서 조선시대의 무당굿 음악에서 유명한 경기도 당굿의 리듬을 연구해서 그것을 변형하고 그 리듬을 바탕으로 작곡을 하였습니다. 경기 도당굿 중에서 이동환류 올림체라는 가락에 춤을 추는 장면이 나왔는데, 와, 이 리듬 너무 멋있다라고 느끼고 이 장단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제 나름대로 변형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 이동환류 올림체 가락이 무당용 곡의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나라의 전통 타악기와 구별되는 사물놀이만의 타악 특성이 있는데요. 음악적인 효과를 넘어서 신명에 가까운 흥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꽹가리 소리는 천둥, 징소리는 바람, 장구 소리는 비, 북소리는 구름에 빗대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로 합쳐진 소리는 마치 초자연적인 감정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여러 뮤지션들이 이런 특징을 활용하신 바가 있는데, 저의 롤모델이었던 신해철님, 윤상님도 이 대중가요 음악의 사물놀이 사운드를 팝과 록에 기반해서 사이키델릭 록, 전자음악에 실험적으로 녹이셨던 것에 영향을 받았고, 저도 그런 작업 방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송각시 음악은 사랑하는 서방님을 잃은 한이설인 송각시의 애틋한 마음을 음악적으로 표현해 보려고 국거리 및 자진몰이 계열의 장단에 환상적이면서도 여성적이고 애처로운 느낌의 음색과 화성 진행을 얹어서 작곡을 하였습니다. 한이설인 송각시의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만들었으니까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국악을 전공하지 않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작곡가는 역설적이기에 클래식, 재즈, 그리고 팝에 기반을 둔 서양 음악가입니다. 국악 관련 음악을 시작할 때 오히려 생소하고 막연하게 느껴지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저는 이런 한계와 단점을 인정하고 재해석된 음악을 만든다는 것으로 방향을 두었고 IDM, 즉 인텔리전트 댄스 뮤직이라는 전자음악 기법들을 과하지는 않지만 곡의 특징적인 모티브가 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어둑신이의 음악은 아트실에서 저승사자의 모습을 모티브로 멋진 캐릭터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저승사자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음악에 대해서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국립국악원 음원자료실에서 이동영 선생님의 길구나 가창을 들었는데 원래 그러한 이도의 곡과 노래가 아닌데 제가 들었을 때 이 목소리는 저승사자의 목소리라고 느끼고 이동영 선생님의 그 노래 악보를 컴퓨터로 변조해서 매력적이면서도 섬뜩한 느낌의 저승사자 목소리로 만들어 봤습니다. 국립국악원과 이동영 선생님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저승사자와의 멋있고 박진감 있는 전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주 강하면서도 뭔가 민첩한 느낌의 리듬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사물놀이 3도 농악가라고 해서 고체질굿과 우질굿, 자질굿의 리듬이 연주되는데요. 이 리듬들은 정말 박진감 있게 강렬하면서도 그 반대로 섬세하면서 복잡함이 함께 담겨있는 멋있는 리듬이라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리듬인데요. 이 리듬을 가져와서 제 스타일로 변형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에서 잔잔히 흘러나오는 음악입니다. 국악의 기본 음계는 서양식으로 표현하자면 솔라 도레미의 5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단순히 솔라 도레미로 하지 않고 도를 빼고 솔라 레미로 멜로디를 구성해 보았는데 마치 검은 사막 아침의 나라의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에 서양의 화성 진행 기법에서 좀 화려한 것을 양념처럼 과하지 않게 살짝 얼버무려서 곡을 만들어 봤습니다. 나중에는 이영섭 선생님의 멋진 대금과 소금 연주 녹음을 해서 곡의 완성도를 더 높였습니다. 곡이 다 완성되고 들어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대장금 드라마의 음악 같은 느낌이 조금 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많이 아끼는 음악이라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악의 리듬을 컴퓨터로 만들기 위해서 꽹과리, 장구, 북, 징, 바라, 무당방울 등 국악 타악기들을 몇 달 동안 샘플링 작업을 하였습니다. 샘플링 작업이 뭐냐 하면 연주 하나하나를 녹음해서 컴퓨터 악기로 만들어서 컴퓨터로 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생각보다 매우 지루하고 고달픈 작업인데 원래는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잡고 작업을 시작했는데 결국 3달 넘게 샘플링 작업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만든 샘플링 음원을 아침의 나라의 저희 곡에만 사용했었는데요. 조만간에 검은사막 악기 연주 시스템의 이 소리를 사용해서 검은사막 모험가 여러분들도 직접 꽹과리, 장구, 북, 징으로 이루어진 국악 리듬을 만들어서 연주하실 수 있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침의 나라 녹음을 위해 시나리오 작가분에게 대본을 받고 쭉 읽어보았는데요.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서 녹음만 잘해두면 좋은 작품으로 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작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작가분과 아주 긴밀함을 넘어서 집착에 가깝게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해가며 작업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 단계부터 신경 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작업의 일환으로 첫 번째로 성우분들이 대본을 충분히 읽어보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들이고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쫓기다 보면 성우 녹음 프로세스 중에 성우분들의 녹음 대본 숙지 과정을 빠뜨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과정을 놓치지 않음으로써 녹음 중에 의견 조율로 생기는 커뮤니케이션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정확한 목표점을 가지고 녹음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소리 연기 연출 방향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 작업의 일환으로
아침의 나라의 스토리의 주가 되는 주제를 잡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아침의 나라의 주된 내용은 동해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개의 사건으로 인해 생겨나는 사회 구성원들의 이야기, 특히 가족들의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가여운 구렁이 간장둑에 몸을 씻겼더니 그 허물을 벗고는 사람이 되었지. 아이고 예쁘다. 그려 겉모습이 뭐가 중요하것이오. 사람이 짐승보담 못하단 말이 있고 짐승이 사람보담 낫다는 말도 있는데. 각 챕터의 스토리들에 대입하여 명확한 주제와 연출점을 설정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스토리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각종 이벤트에 따라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고, 연출적으로 필요한 자극적 포인트들도 신이 나타내는 바에 맞게 녹음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휘두르면 뚝딱, 뚝딱하면 으이. 알수 뚝딱.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뚝딱뚝딱.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는 스토리를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와닿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도록 녹음이 진행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적인 느낌을 잘 살리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돌쇠 포함 몇몇 NPC들은 사투리를 사용합니다. 최대한 어색하게 들리지 않게 연기하실 수 있는 성우분들을 캐스팅하여 녹음을 진행했습니다. 간곡히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해요? 서로 돕고 살면 좋은 거죠. 나이가 20이 넘게 차이나는 어린 동상이래요. 아씨 어머니가 아씨 동상을 낳다 그만 돌아가셨다죠. 탈발 원조국밥이 바로 이 집이라. 이 막수민의 주막으로 얼른 들어오쇼이. 사실 제가 사투리 사용하는 지역의 사람이 아니어서 실제 지역에 계신 분이 들으시면 어떻게 느끼실지 살짝 걱정되긴 하는데요. 혹여나 들으셨을 때 어색하셨다면 아침의 나라만의 특색 있는 말투 정도로 너그럽게 이해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무당인 비리공덕 칼멈, 풍물꾼, 짐꾼들, 그리고 각 마을에 배치되어 있는 일반적인 NPC들도 각자의 설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한국적이고 예스럽게 표현되었으니 게임 내에서 재밌게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친하다고 봐주지 않아. 새치기하다 걸리면 더 얄짤없네. 남포 사정에 누구보다 빠삭한 사람이 바로 나요. 마영 할머. 없는지 세상 참 말세로다. 마지막으로는 캐릭터의 보이스와 연기의 다양화에 신경 썼습니다. 다양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참여하시는 성우분의 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과로 50여 명 되는 성우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만백성은 본관에게 참된 충을 보이는 태평성대가 곧 도래하리라. 발걸음을 옮기다 어김없이 달벌로 돌아오는 떠돌이 상인 덕구입니다. 탈발 원조국밥이 바로 이 집이라. 녹음하신 성우분들의 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게임 내에서의 음성 배치입니다. 녹음해주신 성우분들의 캐릭터들은 실제 게임 내에서의 NPC들의 배치된 장소의 동선이나 거리를 고려하여 각 성우분께 배역을 정해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에서 들리게 되는 음성의 톤들이나 연기를 다양하게 들리게끔 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이번에 아침의 나라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종족, 토끼 종족과 거북이 종족이 있었습니다. 같은 종족 내에서도 다양한 캐릭터 표현을 위해 토끼 종족의 경우에는 사람에 가까운 목소리부터 변성이 많이 가해진 목소리까지의 범위를 크게 사용하여 표현하였고, 잔소리도 약이라 생각하고 이 다영이 말 들어라며. 지는 건 다음에 관짝 들어가고 해도 충분하다며. 거북이 종족 같은 경우에는 말의 속도를 통해 다양하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차라리 이 갑옷을 그냥 달라 하고.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물론 토끼 종족, 거북이 종족에만 해당되지 않고 모든 캐릭터와 NPC들에 포함되는 내용이니 많은 성우분들의 목소리가 담긴 아침의 나라를 재밌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나라에서는 총 9명의 보스가 등장하는데요. 저마다 전통 설화를 베이스로 하지만 조금씩은 다른 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 스토리에 맞게 캐릭터성에 차별화를 두고자 고민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구미호는
매혹적인 여성으로 변신해서 남자들을 잘 홀리고 인간의 간을 빼먹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같은 TV 프로에서 사람이나 소 간을 빼먹는 무서운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구미호라는 캐릭터의 무서움과 공포적인 요소들보다는 매혹적인 여성이라는 키워드가 훨씬 많이 부각되었던 것 같고 그렇게 이미지가 정형화된 것 같았습니다. 이번 메인 스토리에 등장하는 구미호는 언니 여우실령의 의지를 이어받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캐릭터인데요. 본인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언니를 잃고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해 사람들에게 복수심과 원한을 품게 되죠. 미안하. 그만. 네가 감히 내 앞에 나타나. 너만 아니었다면 내가 우리 아들을 살릴 수도 있었어. 그런데 내가 왜 멈춰야지? 하지만 900년을 살아온 구미호 치고는 어리숙하고 아이 같은 모습도 많이 나옵니다. 오랜 친구 상윤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구미호의 모습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매혹적이게 사람을 홀리는 구미호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사모한다. 미안하. 사실은 널 사모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내가 고백하면 떠날까봐 말하지 못했다. 이런 캐릭터를 단순하게 매혹적인 여성으로만 표현하고 싶지 않았고 때문에 같은 대사를 5가지의 캐릭터와 톤으로 녹음을 진행하여 대화하는 상황에 따라 어울리는 톤으로 사용해 보다 입체적인 느낌을 구현할 수 있었고 구미현이 구미호로 변신했을 때는 5가지 톤을 같이 사용해 여러 감정이 공존하는 느낌을 구현해낼 수 있었습니다. 싫어. 머리에 피도 안 나는데 어디서 누나한테? 날 봐서라도 우리 오랜 우정을 봐서라도 우정을 개가져가. 이렇게 하나의 캐릭터를 잡아가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을 했었는데요. 성우님들께서 사전에 대본을 전달받으시고 같이 많은 고민을 해주셔서 녹음 진행이 더 수월했고 여러 톤을 요청드려서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 최선을 다해주셔서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침의 나라라는 배경에서 효과음, 환경음은 어쩌면 저희들에게 가장 가깝고 익숙한 환경이었지만 어떻게 공감시키고 풀어낼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던 매우 흥미로웠던 작업이었습니다. 아침의 나라는 지역마다 특색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활기찬 마을들과 풍물패놀이, 도깨비와 귀신이 나오는 으스스한 숲, 갈대밭과 대나무 숲 등 사실적이고 한국적인 배경과 어우러지는 환경 소리를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아침의 나라에서는 아침을 알리는 소리인 닭이 우는 소리가 사용되었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희의 문화적 경험에서 가장 친숙한 소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기획팀에서 먼저 의견을 내주신 덕분에 사운드로 지역을 설명해주는 수단이 되었고 그로 인해 아침의 나라에서는 아침 특정 시간이 되면 닭이 우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으로 첫 하루를 여는 지역만의 큰 특징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의 나라의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모습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작거리에서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그곳만의 밝고 떠들썩한 분위기를 위해 저희는 소리를 보다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자 직접 녹음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중앙 풍물패 놀이를 하는 NPC들의 흥겨운 국악기 소리가 더해져 밝고 떠들썩한 아침의 나라를 대표하는 마을의 환경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주격군과 대결을 펼치는 대나무 숲에서는 평소 고요한 모습을 하다가도 전투를 할 때는 대나무 숲이 흩날리며 피리 소리가 들려왔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작업을 진행 중에 저희 작곡 파트에서 만파식적이라는 컨셉을 토대로 대나무로 만든 목관악기인 소금을 사용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받았고 피리가 아닌 소금으로 변경하여 작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후 직접 플레이를 해보니 소금의 음색이 대나무 숲과 전투에 더욱 깊이 어우러지는 효과가 있었고 저희 작곡 파트의 아이디어와 기획팀의 연출 덕분에 더욱 입체적인 장소와 전투로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아침의 나라에서의 전투 방식은 기존의 다대의 전투보다 적은 수 혹은 1대1의 전투 방식이 주되어 있었습니다.
기존보다 전투 기압 음성의 출력 확률을 높은 빈도로 설정하였고 전투에서 많은 몬스터가 강한 공격을 받거나 기절 상태에 걸릴 때 플레이어가 공격권을 확실히 가져갔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기절 등의 피격 음성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침의 나라에서 등장하는 몬스터 중 도깨비는 인간을 해치는 무서운 괴물이 아닌 사람과 교감하고 놀기 좋아하는 종족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효과음을 작업할 때 전투에서 너무 무섭지 않게 조금은 친숙할 수 있도록 부드럽고 통통 치는 느낌도 가져갈 수 있게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효과음 파트에서는 한국적인 효과음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사물을 가지고 효과음을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무당이 사용하는 방울인 무령과 박이 가장 인상 깊은 소재였던 것 같습니다. 절제되고 투박한 느낌을 만들어내 동양 한국적인 음색을 가지고 있던 무령과 강한 임팩트 사운드의 펀치감에서 독특한 음색을 가지게 해준 국악기, 박을 사용한 부분이 특히 재미있던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컨텐츠였던 만큼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던 작업이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시도들이 어느 정도 완성도를 가질 수 있던 이유는 국악이 가진 전문성의 한계를 국립국악원의 공식 자료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작업에서 국악의 특성상 전통악기들을 전부 다 녹음해야 하는 공수가 컸던 와중에 대한민국 국악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서 국립국악원에서 제작 그리고 제공하는 무료 국악 연주 음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부분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곳의 음원은 공공누리 저작물인데요. 어떠한 음원을 사용했다는 이용 조건을 따르게 되면 저작권 침해 부담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음원이 저희 아침의 나라 국악 프로젝트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요. 국립국악원의 명창 그리고 명연주자분들의 소리와 함께 음악을 완성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